지금부터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영국인 노라 베이커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BBC 코리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미쳤다. 한국은 정말 매 순간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할 정도라니. 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현재 BBC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라 베이커라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곳에서 3년간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취재해왔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다채로운 감정과 경험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발령이 나기 전 저는 이탈리아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어요.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환상적인 음식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매번 열정이 넘치는 만큼 사건, 사고도 잦았죠. 2016년에 있었던 대규모 마피아 소탕 작전 당시에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편으론 무서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말하기를 노라, 내가 다음으로 갈 나라는 한국이야. 순간 그 말을 듣고는 팀장님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나라,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일으킨 나라에 가는 거니까요. 이곳은 전 세계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동생 제임스도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며 제가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안심이 된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휴전국이고 바로 옆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은 평화에 대한 약속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의 항공사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이 기내 안전사항을 알리는 안내 영상을 통해 등장하는 장면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승무원들은 저마다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으로 승객들에게 다정하게 대했죠. 이제부터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지 궁금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행은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BBC 코리아의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를 서울의 숙소로 안내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모습에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마음이 설렜습니다. BBC 코리아 사무실에 도착하니 많은 동료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를 위한 환영회를 열어주었어요. 환영회에서 한식을 처음 접했는데 김치와 비빔밥, 그리고 삼겹살을 맛보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들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고 동료들은 소주에 맥주를 섞는 소맥을 따라주며 한국식 건배를 알려줬죠. 제가 들었던 짠 소리는 그들의 환영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료가 한국의 치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노라,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새벽 2시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야. 라고 말했죠.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탈리아에서 취재할 당시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취재를 나가는 것이 늘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밤에도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철저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저는 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나 한국의 시민의식이 놀라웠습니다. 여러 차례 집회나 시위 현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시위 도중 경찰들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취재를 하면서도 무언가 특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들이 저를 보고 다가와 말 걸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궁금해서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학생들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혹시 영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움을 청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정작 대화는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중시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차별이나 배타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낯선 제가 어려워 보였는지 한 한국인이 다가와 어디 가세요? 라며 길을 안내해 주더군요.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감동한 저는 잠시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작은 친절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저를 더욱 이곳에 애정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점점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가면서 저는 정말 한국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런던의 동료들과 전화를 할 때면 제가 한국의 치안과 문화의 장점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곤 했죠. 동료들은 저를 반 농담으로 한국의 홍보대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설렘을 느낄 만큼 한국에서의 매일이 특별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그로 인해 다가온 불안감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삶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이곳의 더 깊은 면모를 알게 되면서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쓴 뉴스가 전해졌을 때 BBC 코리아는 물론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죠. 이로 인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기록 경신 소식이 이어지며 K-팝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저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직접 현지에서 취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뻤죠. 하지만 한국의 빛나는 면 뒤에는 사회적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여러 사건 사고들은 그들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높은 경쟁과 직장 내 스트레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2020년 할로윈데이에 서울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날 현장을 취재하며 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무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취재할 때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인격을 유린하며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한국 내 여론이 들끓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토록 심각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그들의 아픔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북한과의 관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폐쇄되는 모습을 보며 한반도의 평화가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휴전국가인 한국은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일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이 불안한 현실조차 그들만의 독특한 한선이라는 정서로 이겨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또 하나의 사건이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보여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당시 한국인들은 이들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며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사과의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강한 권선징악의 의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들의 시민의식은 특히나 인상적이었어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예의와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의 장점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고충과 과제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진 정신력과 사회적 에너지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불안감 대신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인인 저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모습들 덕분이었습니다. 점차 한국에서의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BBC 본사에서는 저의 한국 특파원 임기가 끝나면 중국으로 파견을 가라는 지시를 내려왔고 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했죠. 한편으로는 다음 모험을 준비하는 설렘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소중해진 저로서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진심으로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BBC 코리아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담당 PD인 김 PD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노라, 지금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잔하면서 작별 인사나 해요. 라는 말에 어딘가 아쉬움이 느껴져 저도 금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게 특별한 작별을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곧 주소로 향했고 도착한 곳은 평범한 술집이 아니라 마치 집과 같은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고 중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이 켜지며 동료들이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작별 파티를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BBC 코리아 최고의 특파원 노라, 수고했어요 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직접 들고 다니던 취재 마이크 모형이 장식되어 있었죠. 그제야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제게 다가와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격려와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감독님은 장난스럽게 케이크에 크림을 제 얼굴에 묻히며 노라, 이젠 그만 울고 당당하게 떠나줘 라고 외치셨죠. 모두가 크게 웃으며 저를 격려해주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음식으로 준비된 것들은 모두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사랑했던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잡채, 갈비, 김치전, 그리고 떡볶이와 순대까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김 PD님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독씩 건배를 하자며 제 잔에 소맥을 따라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일부 동료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아침이 밝아버렸습니다. 해장으로 국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모두가 함께 국밥집으로 향했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밤새 마신 술을 해소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와 서로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제 한국 생활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본사 팀원들과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 특별한 나라예요. 단순히 치안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과 존중, 그리고 이들이 지켜온 특별한 문화가 저를 매료시켰죠. 특히 마지막에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그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니 제 이야기를 듣던 팀원들은 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마치 두 번째 고향을 두고 온 듯한 마음이 들어 영국에서도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도 저와 함께한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제 파견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노라, 다음 파견지는 어디라고 했더라? 저는 중국 베이징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중국에선 더 조심하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노라가 한국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걸 보니 한국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구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겠어. 가족들의 이야기에 저도 웃음이 나왔고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만 앞으로도 한국은 제 마음속에 특별히 간직될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리운 친구들과 만나고 다시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와 함께 더욱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영국 특파원이 보낸 사연이 끝났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노라의 한국 이야기 사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